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우리 스님들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비구라는 말이 있지요. 이 비구에 필추초 오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 스님은 필추초라고 하는 풀처럼 5가지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이 필추초는 히말라야에서 나는 아주 향기로운 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경전에 가끔 소개가 돼 있어서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말씀으로 전할까 합니다. 필추초라고 하는 풀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첫째는 부드럽고, 둘째는 이 풀이 얇게 퍼지면서 널따란 마치 천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멀리서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아픈 것을 치료하는 약초로서도 쓰인다고 합니다. 5번째는요, 햇볕을 등지지 않는 풀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혹은 쌓아야 되는 여러 가지 덕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가자가 지녀야 할 5가지 덕성은 저희가 비록 저 말고 여러분들께서는 출간 안 했지만 마음 공부하는 이들과 이 문제를 함께 공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드럽다는 것은요, 몸과 말과 뜻, 흔히 우리가 신구의라고 하죠. 이 신구의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이 삼업에서 생기는 거친 업장이 소멸되는 그런 뜻을 가지면서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답니다. 하루의 삶이 몸과 말과 생각이 잘 조화로우면 그 하루의 삶이 편안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필추초처럼 우리가 부드러운 삶을 사는 삼업을 제거하고 소멸하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얇게 펴서 넓은 천처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마치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이 넓게 퍼져서 끊임없이 많은 곳에 전달이 되고, 그것이 마치 깔고 있는 천처럼 혹은 덮고 있는 이불처럼 안락함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멀리서도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요, 공덕의 향훈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가는 정도를 넘어서 공간, 시간을 초월한 세세생생 그 향기의 여운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아픈 것을 치료하는 약으로서의 역할은 우리 중생들이 번뇌망상으로 인한 생사의 고통, 괴로움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치유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5번째, 햇볕을 등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늘 부처님 가르침 진리에 부합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도 하거든요. 몸은 비록 출가를 했지만 진정한 출가는 마음의 출가가 더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자에게 이 필추초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성질을 꼭 수행정진하면서 함께 갖추어라, 이런 뜻으로 저희 스님들에게 이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가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이 문제를 내 삶 속에서 잘 적용하시면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필추초의 5가지 덕,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해드려 봤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정열차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전해주신 사연들 살펴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해답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0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남전 스님 안녕하세요. 새해부터 생각을 좀 비우고 싶어서 시간 나는 대로 명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상이라는 형식에 얽매이는 것인지 명상을 할 때 자세를 바로잡고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에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명상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멍 때리기처럼 생각을 멈추고 그냥 멍하게 있는 것도 명상이 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자세는 서 있는 것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노동의 강도가 센 것은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워 있으면 가장 편안하겠죠. 왜냐하면은 내 몸이 지면에 닿는 면적이 넓어서 안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은 누워서 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서 있으면 너무 힘들고 누워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적인 수행이나 여러 가지 수련의 방식은 이 서 있는 것이나 누워 있는 걸 되게 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고행의 방법으로 택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수행과 수련으로는 잘 택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누워서 하는 것도 잘 택하지 않는 이유는 누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누우면 다들 주무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잘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주로 앉아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의 참선 같은 것 중에 대표적인 방법은 좌선하는 방법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방식이 채택되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명상은 복잡한 생각 또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들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식하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잠과는 다르게 일상의 삶 속에서 쉬어내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비우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면서 자기가 더는 괴롭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수행법으로 이 명상을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거나 너무 편안한 방법을 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명상의 방법도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나 누워 있는 방식을 배제하는 그런 형식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 형식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990 불자님께서 형식에 얽매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정 정도는 형식에 얽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식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수행의 방법적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식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자꾸 하시다가 보면 좀 편안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명상도 수행과 수련의 한 방식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 형식을 조금 채용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멍 때리기 이게 요즘에 많이들 채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생각 없이 계시는 것도 있지만 요즘 뭐 불을 보면서 뭐 불멍이라고 하나요? 또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물멍이라고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나의 복잡하고 또는 그 불편한 것들을 다른 쪽에 관심으로 돌리면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멍 때리기도 좋은 수행법 명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식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명상을 조금 뛰어넘어서 참선, 좌선 같은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상이 그저 휴식하고 편안하게 한다고 본다면 수행은, 참선과 좌선은 이 편안하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기의 모습으로서 간직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순간적으로 편안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괴롭고 힘든 상황이 반복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또 명상을 해야 되니까요. 좌선과 참선 이런 수행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차려서 어떤 어려움의 방식의 그 삶의 모습이 다가오더라도 괴롭거나 어려워지지 않는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명상의 단계를 넘어서 참선하고 좌선하는 수행법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우리 3990 불자님께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상 좋지만은요, 조금 더 수행하고 또 수련하는 그런 방식을 좀 불교적으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8347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이 된 청년 불자입니다. 졸업할 때가 되니 취업에 대한 걱정도 들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제가 주인공이 되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대학교 4학년 때는요, 막막한 것이 좋습니다. 이때 너무 삶의 방식이 정해지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왜냐하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수많은 상황들 속에 좌절도 해야 되고 실패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좀 더 나은 삶을 자꾸 가지셔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미리 갖춰져 버리면 이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뛰어넘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사연 보내주셨듯이 주인공의 주체적인 삶, 이건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꽉 좀 붙들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주인공은요,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기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자존의식을 보다 분명히 갖고 계시고 명확하게 당당하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비굴하지 않는 삶이죠. 겸손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여러분, 당당하지 않고 비굴해지면 열등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도 우월감이 생깁니다. 열등감에서 피해망상이 일어나고요, 우월감에서 과대망상이 일어나거든요. 이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차이가 적어야 정상입니다. 이 차이가 많이 일어나면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인공, 주체의식, 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우월감, 열등감 이런 데 휩쓸려 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교적으로 보면 욕심은 줄이고 원은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대목은 우리 8347 불자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또 시청자 불자님들께서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욕심은 줄이고 원은 세운다. 이것이 주인공,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 때가 있죠.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될 때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보통 실패하고 불행해지거든요.
하고픈 마음, 하기 싫은 마음, 이 마음들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마음 일어나는 대로 하는 걸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고, 이걸 조절하는 것을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욕심을 버린다,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떨 때가 욕심이냐? 뭘 했는데 괴로우면 그건 욕심입니다. 뭘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게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노력이 바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욕심과 원을 잘 공부하셔서 욕심은 내려놓고 원은 세우는 방법으로 삶의 모습을 가꾸어 나가시면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토대가 마련이 되니까요. 8347 불자님, 청년 불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도 불교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삶 속에서 주인공,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자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28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윗집에서 자꾸 부부싸움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할 때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까지 납니다. 남의 부부 일에 조용히 하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계속 가만히 있자니 층간소음으로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도움은 이 공동생활하는 여기서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참 그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라고 하죠. 저도 가끔 어디를 가다가 이제 어떤 공동시설들, 공동주거생활에 이런 데 가끔 갈 때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그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안내문들을 붙여놨던데, 전에 어떤 그 시설에 가보니까 층간소음 문제를 서로 배려하면서 이겨나가 보자, 이런 이제 그 문구가 좀 붙어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슬리퍼 신고 다니자, 실내에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바닥에다가 매트를 좀 깔아놓자, 이런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세탁기를 돌리는 시간은 좀 잘 정해서 하자,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예전에 내가 애들 키울 때도 저랬었나라고 즐겁게 추억하자,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쿵쿵 소리가 나고 하면 오늘 저 집이 인테리어 하는가 보다, 집 정리하는가 보다, 나는 언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면 훨씬 더 이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삶의 방식이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글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개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공동시설의 중간 관리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공동체 모임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아주 좀 진솔하게 또 정직한 방식으로 또 분명하게 이런 문제를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층간소음은 혹시 내가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배려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취미생활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드시면 참 좋겠다. 어떤 것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나 만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소음 문제를 좀 가볍게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동체 방식의 어떤 주거 형태에서는 없앨 수 없는 것이 층간 소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잘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 또 불쾌함을 좀 줄여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 한번 참고하시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좀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428 불자님, 죽을 만큼 괴롭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정말 막 화가 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배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자 사연 이외에도 응원 또 격려하는 문자 소개해 볼까요? 7521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스님 어쩜 그렇게 말씀 잘하시나요? 스님 말씀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실수할까 봐 항상 긴장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좋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7597 불자님께서도 추운 날씨에도 늘 좋은 방송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남전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격려해 주셨네요. 여러분, 날씨 춥고 또 일교차도 심하고 힘든 그 날씨가 하루하루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이 시간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가족 여러분들 함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정말로 소중해지는 건 이런 사연들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삶의 고민, 또 신행활동의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한분 추첨해서 정열차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말씀 있죠.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지나간 과거는 흘러간 대로, 또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는 집착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가 보시는 것, 이것이 내 삶을 가꾸는 아주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